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영업부터 배웠는가 라는 영업인들의 필독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치열한 영업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영업인들이 성공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영업인들의 사명은 고객이 구매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즉 고객이 예스라는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말하는데요. 간혹 어떤 영업인들께서는 이 뛰어난 말솜씨로 상품에 대한 결정을 끝까지 숨기고 이 달콤한 말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고객이 서명을 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이 영업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영업인들은요, 고객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고객이 나와 계약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고객도 좋고 영업인도 좋은 윈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업에서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고객에게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쌓은 것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영업인은 자신이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본인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고객이 구매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단계는 50%의 비율을 다다르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고객에게 신뢰를 쌓는 단계이고요. 또한 30%의 비율을 차지하는 고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를 달하는 비율로 마지막 3단계로는 바로 고객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클로징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에서는 본인의 상품을 팔지 말고 고객의 마음을 먼저 사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객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고객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객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나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하면서 말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제공을 했는데 고객이 좀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판단으로 제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나를 위해서 많이 생각해주네 라는 고객의 인식과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끝까지 제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객은 영업인들을 처음서부터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신뢰 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고객과의 대화 분위기가 매우 차가울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려고 전화를 걸어도 무슨 일인데요? 저 바쁜데요? 라는 분위기가 좀 쌀쌀맞고 경계심이 있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2단계의 분위기는 매우 형식적인데요. 고객과 만나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나면 고마워요.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형식적인 대답만 나올 뿐 실질적인 생산적인 그런 반응은 없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따뜻합니다.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용건을 묻지 않고 만나줄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하죠. 4단계는 협력적입니다. 비즈니스를 성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말해주시거나 혹은 격려를 해주는 사이입니다. 5단계는 친밀의 단계입니다. 언제든지 계약 맺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거나 혹은 지금 당장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다음엔 반드시 계약해 드릴게요 라는 그러한 대답이 오고 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한 단계를 뜻합니다. 영업인이라면 고객과 내 관계가 지금 신뢰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그 단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을 알고 고객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단계는 전혀 없습니다. 고객을 충분히 알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다음 이 5가지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고객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고객이 선호하는 음식이라든지 취향,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고객의 선호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객이 요즘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하는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이 지금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가족관계가 어떠한지 알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경조사라든지 고객의 사적인 영역을 조금 더 관여를 했을 때 훨씬 더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객에게 이 상품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될 텐데요. 고객에게 이 상품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현재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 단계는 지금 나는 몇 단계로 가지고 있는가. 다섯 가지 신뢰 관계 중 나는 어디 단계에 소속되어 있고 또한 그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신발을 신은 적도 없고 맨발로 다니는 아프리카 한 지역에 신발을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극에서 냉장고를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고객을 설득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발을 판매를 할 때도 신발은 무슨 기능이 있고 이건 어떤 소재이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신발을 신음으로써 위험할 수 있는 해충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부상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고객들에게 새로운 니즈를 창출을 하면서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얼면 세포가 파괴가 돼서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신선한 상태로 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다면 훨씬 더 신선하게 채소를 보관하면서 맛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다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영업인에게 최종 심판은 바로 고객의 구매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구매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앞 단계에서 신뢰를 쌓고 노력을 했을지라도 실적이 오르지 않으니까요. 영업에서 클로징 여부에 따라서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계는 바로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마지막 단계, 클로징 단계에서는요, 내가 고객을 얼마나 사랑하고 고객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고객의 의사 결정으로는 산다, 안 산다, 생각 좀 해보겠다. 이 세 가지인데요. 고객이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돕는 클로징 기법으로는 이 가치 비교법이 있습니다. 가치 비교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과거 비교법, 두 번째는 횡적 비교법입니다. 과거 비교법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기억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횡적 비교법은 현재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고객님, 오늘만 몇만 원 상당의 상품을 덤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덤을 붙이면서 과거를 비교하는 것으로 과거 비교법에 해당이 되고요. 고가의 땡땡 브랜드와 같은 고기능 상품이지만 이 가격은 땡땡으로 엄청 저렴하죠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타사와 비교해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싸다라는 행적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종 결정을 유도하는 모든 전 과정은 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되게 되죠. 고객은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가 아니면 철컥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1분 대화법인데요. 1분 동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추려서 알기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분 대화법은 상대방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대화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분이 넘어가면 사실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인들은 1분 안에 본인의 생각을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사적이고 감각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1분이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이것을 10초로 또 줄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도 하네요. 때로는 영업 과정에서 고객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때로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영업인들은 그건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객이 덜컥 화를 내거나 혹은 거래를 중지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더는 어렵습니다 라고 양보 가능한 선을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의 거절을 미리 거절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이 선택하지 않을 만한 이 거절의 이유들을 모두 다 리스트업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고객님, 어떤 고객님께서는 땡땡을 우려하셨지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 장기 기사는요, 이 상대방의 수를 고려해서 항상 수십 수, 수백 수를 먼저 읽는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프로 영업인들도 고객과 있을 만한 상황들을 충분히 리스트업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 중에 타사의 제안이 더욱더 매력적인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고객과 신뢰를 충분히 쌓았다면 타사의 어떤 제안이 그렇게 우리 제품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는지 비교를 해서 고객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할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요, 고객과 신뢰를 충분히 쌓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혹은 고객의 니즈와 충분히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반응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대하는 것은 사실 칭찬받을 만한 영업인의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객과 미팅 후에 앞으로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하는데 제 제안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실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듣고, 예, 그럼 다음에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훨씬 더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맨의 진가는 실패하는 순간 그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가 성사시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고객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시면 안 됩니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는 식의 고객을 다그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속으로는 충격이 좀 컸을지라도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미안해 하지 마세요. 고객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님 탓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때로는 영업인이 고객들에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 건이 고객에게 진짜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 영업인이 스스로 고객에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거래 과정에서 그래도 나는 이 상품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수용했다가 나중에 고객에게 큰 후회가 된다라는 판단이 들게 됐을 때는 좀 고객에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오히려 고객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수를 했을 때 실수 그 자체보다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뢰를 더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신뢰를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성의 있는 사과입니다. 만약 본인의 실수가 아니거나 혹은 회사의 실수 혹은 타부서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객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차가운 말을 내뱉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실수를 내 일로 받아들이고 또 책임을 끝까지 수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을 다한 사과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도망치지 않는 자세를 인정받으면 고객과의 신뢰 단계는 매우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혹은 저 사람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야 라는 이러한 신뢰가 생기게 되면 고객과의 거리는 단숨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물건을 팔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대이죠. 이 진정한 영업인의 자세란 고객을 맞이하기 이전에 많은 준비를 사전에 하고, 또한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리고 또한 고객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찾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제한 시간 속에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매번 질문을 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이 느끼기에 저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진심만은 전달되지
되었어 라고 느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영업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다룬 왜 나는 영업부터 배웠는가 라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